예,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2주째입니다. 미국이 이란 영토 전역을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현지 교민의 안전부터 유가 불안, 또 사드 차출설까지 우리 안보와 민생을 둘러싼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국회 외통위 간사 두 분 모시고 현재 중동 상황, 또 우리 정부의 대책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김건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중동 전쟁이 벌써 2주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토 영역을 전역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현재까지 이란 상황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1일 날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베이징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황이 쉽지는 않더라도 저는 조기 안정화로 들어서지 않을까라고 기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지금 내부에서 유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예. 벌써 20% 정도 뛰었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11월 달에 중간선거 등을 고려해 보면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이 내부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저는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폭격기들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집중 공격을 오히려 퍼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이란 내부가 이제 강경파가 지금 집권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특히 이스라엘이 지금 또 지상전을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변수도 미국이 통제해야 될 중요한 변수로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또 장기화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방중을 계기로 뭐 계기라고까지는 안 하셨지만 뭐 아무튼 그 시점을 전후해서 장기화가 되지 않기를 이제 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장기화로 갈 것 같으세요? 전 상당 부분 이제 우리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고 동의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12일 동안 지금 했고 13일째 들어서고 있는데 12일의 결과를 보면 양쪽 다 지금 한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무슨 리짐 체인지, 뭐 체제 교체, 뭐 이런 말도 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그러냐면 몇 주간의 여행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미국으로서도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으로서도 지금 뚜렷하게 군사적으로 지금 반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 다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문제는 미국이 네 가지를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이란의 미사일 능력, 핵 능력, 해군 능력, 그다음에 이제 이 프락치의 군사적 위협, 요 네 가지를 제거하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란이 아직도 그 미사일 재고가 꽤 남아 있습니다. 절반 정도 있고 드론도 그 이상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남은 기간 동안에 제거할 수 있으면, 지금은 해군적은 이제 거의 다 소멸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좀 이제 미중 정상회담으로 갈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 군사적 결과를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건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교민들의 이제 안전이 되겠습니다. 뭐 귀국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또 뭐 신속 대응팀이 이제 파견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여전히 이제 우려스러운 마음도 사실은 함께 갖고 있게 되는데, 이 지금 교민에 대한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대통령께서 비상 회의를 연속으로 지금 소집을 해서 계속 챙기고 있고요. 또 외교당 국이 전세기 등을 각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귀국이 매일 지금 계속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주변 국가로 이동하고 있는 교민들도 우리 현지 영사관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계해서 잘 이제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 우리 중동국 13개국에 15,000명 가까운 우리 교민들이 지금 현재 체류도 하고 계시고 살고 계신데요. 지금 여러 이제 사업이나 뭐 특히 건설 사업이나 이런 데는 공기와 납기 이런 게 계약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철수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특별히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묶여 있는 우리 유조선을 비롯한
상선들이 26척, 그다음에 오만 쪽에 14척이 여전히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선원들 한 180여 명 지금 같이 묶여 있는데 각별하게 그런 이제 우리 교민 안전 그리고 무역상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이런 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민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정부가 전력을 다해서 이제까지는 뭐 대가 없이 잘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도 이제 어제가 가장 그 공습이 강력했다는 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반격하는 것도 지금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비상 상황에 잘 대비를 해야 되는데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현장 지휘관의 판단력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동적 공간 중에 한 30% 정도가 지금 대사고 총용사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그래서 지난 우리가 이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조지아 사태가 났는데 아틀란타 총용사가 없고 캄보디아 사태가 났는데 캄보디아 대사가 없고 이랬었거든요. 이번이 또 3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 공백은 좀 정부에서 빨리빨리 메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것이 이제 우리 경제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국내 휘발유 값이 이제 오르는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책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 최고 가격제 시행에 대한 부분을 지금 카드를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라는 게 이제 조금 뭐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 건데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한 2,000원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뭐 정유사 입장으로는 그 가격으로는 팔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공급이 줄어들게 돼서 민생에 더 곤란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암시장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시장 왜곡보다는 우리 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유류세를 좀 낮추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기름값 중에 한 절반이 세금이고 그 중에서 리터당 한 500원 이상이 유류세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유류세를 좀 조정을 하면 당장 그 이 치솟는 기름값에 대해 대응이 가능하니까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그런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나아가서는 지금 꼭 필요하면 전 세계가 지금 비축유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상황을 봐서 비축유 방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좀 활용해서 일단은 단기 대응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뭐 도입선 뭐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확대라든가 이런 걸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네, 우리가 뭐 캐나다라든가 지금 또 그 언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다른 도입선이 없다 보니까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그 석유 금수를 갖다가 조금 석유 제재를 잠시 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국제 상황을 봐가면서 어떤 다른 도입선도 빨리 구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가지고 결국은 단기, 장기 대책을 다 합쳐서 가장 유효한 대책으로 민생을 갖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좀 유류세를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면 비축유를 방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카드를 좀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아시다시피 어저께죠. 국제에너지기구에서 4억 배럴을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정부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2,200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전국에 여수, 울산, 거제 이런 곳에 9곳에 비축 기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한 1억 배럴을 정부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에너지 기구의 결정에 발맞춰 가지고 1억 7천만 배럴을 방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도 조금 상승하긴 하지만은 아주 이렇게 급등하지 않고 있는 거는 이런 이제 국제적 협력과 대응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런 비상 조치들을 국제 공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내적으로는 담합이나 가격 올리기 이런 이제 얌체 행위들을 좀 단속하면서 동시에 최고 가격제 같은 걸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민생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을 지시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긴급하게 지금 당정이 함께 추경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유류 가격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운송업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 중심적으로 좀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조치들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돼서 가격 그 상한제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좀 이제 종합적인 정부 대책이 시행이 되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추경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추경의 필요성 언급했고 민주당에서도 즉시 좀 의결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조금 약간 이상하게 생각되죠. 왜냐하면 지금 올해 예산이 이제 막 쓰기 시작했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갑자기 또 추경을 한다 그러고 지금 문제가 유가가 인상되면서 물가가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는 그 추경 예산을 푼다는 것이 과연 지금 맞는가?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지금 지방선거 전에 그 선심성 예산을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야가 잘 합의를 해서 가장 유효한 경제적 대응 방안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자극도 할 수 있는 데다가 지금 시점이 어쨌든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글쎄 이게 맞는가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물가라고 하는 거는 희귀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유류가 많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름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가를 자극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고요. 특히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은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름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기료나 본인들이 부담하는 유류세가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선거용 아니냐 이런 거는 그냥 정쟁용 멘트인 것 같고요. 지금 진짜 필요한 곳에 핀포인트 딱 해서 적소에 지원이 필요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경이라는 것도 결국 지금 올해 주식시장이 상황이 워낙 좋고 반도체 수출이 좋기 때문에 세수가 작년보다 1월 달, 2월 달이 작년에 비해서 한 1.5배 이상 지금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력은 충분하다고 하니까 이거는 민생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정쟁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 주름살을 좀 펴는 이런 데 좀 여야가 통 크게 저는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아마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는 국민들께 민생 대책을 잘 세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동 사태로 인해서 우리 경제, 그다음에 민생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도 있고 또 하나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방공망이 혹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앞서서 뭐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또 나아가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경북에 있는 성주에 있는 사드입니다. 이것이 곧 차출될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런 것이 다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이런 거는 중요한 군사 정보를 상대방이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적절한 건 아닌데 이제 요새 이제 그 언론에서 다 저런 게 잡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면서 우리는 반대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 우리의 억지력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한미 양국 간의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어떤 다른 전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운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안보에는 한 채 빈틈도 없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건 의원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다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만큼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어저께 보셨겠지만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안규백 장관하고 만나서 이제 긴 시간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한테 우리가 정보를 뭐 쉽게 노출해주면 안 되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란이 대체로 미사일을 한 2,500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미국에서는 한 그 곱하기 2 해가지고 한 5,000발에서 6,000발 정도를 준비했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국방의 이제 기준인데요. 그게 지금 대체로 그래도 한 3분의 1 이상 소진됐지 않냐. 이래서 이제 자꾸 다른 데서 무기가 차출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제 확인된 바로는 아직 우리 쪽에서는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도 조금 전에도 국방부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다 왔는데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일은 크게는 없다. 이 말씀을 확인을 해드리고 특히 이제 사드는 발사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에 있는 발사대가 많이 파괴됐다는 소식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뭐 이렇게 다른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예. 이제 또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 정상회담 등의 앞으로 외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충분히 좀 고려해 가면서 저는 한미 간의 협력을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여러 지금 분야에 대해서 두 분께 좀 여쭤봤고 의견을 모아봤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에 하나 이제 장기화가 됐을 때에 대한 이제 우려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필요한 거는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장기화됐을 때 가장 큰 거는 우리 경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겠죠. 그래서 우리 경제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중동에서 저희가 70% 이상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제 원유를 우리가 이제 이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속 수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경제에 대한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역시 수출과 에너지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 수출 국가인데다가 최근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제 기름 먹는 그러니까 전기 먹는 하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름값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책을 철저하게 세울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미 간의 이제 전략적 협력 이게 매우 중요한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봐요. 특히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 봄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출 국가로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정하고 안정화시켜내는데 아주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를 믿고 정말 초당적으로 한미 협력과 외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국민의힘에게도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협력이라는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서 60여 개 민생 법안이 처리되기로 일단 합의가 된 상태이지요.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배경이야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야당에서 예. 대승적으로 한미 관계를 위해서 이제 원래 저희 입장이라는 것이 지금 관세 협상한 결과에 대해서는 좀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인데 네네. 그걸 양보를 하고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에 응해서 투기를 만들어서 여야가 오랜만에 수기를 통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도 사실 좀 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학의 3법이라든가 이런 악법들이 일방적으로 여당이 통과시키면서 저희가 필리버스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국익을 위해서 협조를 하는데 네. 여당은 이런 법을 막 통과시키냐 하고 이제 우리 당에서도 다른 얘기가 많았지만 그래도 국익이라는 잣대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협조를 했고 결국 여야가 같이 통과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수기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전통이 계속 좀 쌓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견 예, 이어서 듣겠습니다. 뭐 제가 보도를 보셨겠지만은 김건 간사님하고 제가 그저께 주한미 대사관에서 미국의 부차관보와 오찬을 했는데요. 그 부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비서관 출신이니까 아주 가까운 분이더라고요. 예.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이제 이 대미 투자를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번 대미투자특별법이 이렇게 대승적으로 함께 합의가 되고 이제 오늘 통과가 예상이 되는데요. 잘 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미국과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속도를 좀 내달라 이런 주문을 또 하는 걸 봐서는 우리가 후속 조치도 아주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점을 느꼈었는데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 특히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논의가 좀 더 진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우리 바람도 좀 전해드렸는데 그런 문제 포함하고 핵 잠수함 포함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들을 좀 이렇게 제대로 진행해 나가는 게 앞으로 우리 국익을 수호하는데 올해 이 외교 일정이 정말로 중요한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외교는 적어도 좀 초당적으로 그리고 외교가 밥이고 외교가 국익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사실 관세 부분이 굉장히 좀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무역법 301조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 개시하면은 우리한테 혹시라도 또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또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상호 관세가 네. 미국 대법원에서 이제 위헌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로 이제 잠정적으로 150일 동안 시간을 벌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 조치를 계속 하려 그러면 301조를 사용하리라는 예상이 되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전과는 다르게 이 마켓 액세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접근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잘 대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국회에서 쿠팡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그런 세미나를 가졌는데 거기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적으로 규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가 되고 예. 매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좀 뭐랄까 감정적으로 한다든가 좀 약간 불투명하게 한다든가 윽박지르듯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국제사회 볼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비즈니스하기 어려운 나라구나, 공정하지 않은 나라구나, 투명하지 않은 나라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물론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외국 투자 기업이 제일 해야죠. 잘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우리도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 바라보고 있다. 그걸 느끼면서 그래서 하더라도 투명하고 절차에 맞고 합리적이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앞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침 쿠팡 측에서 네. 미국 그 상무부에 제출했던 301조 관련한 대한민국 조사 요청건이 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쿠팡 측에서도 보니까 이게 무역 마찰로 한미 간의 통상 마찰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쿠팡이 우리 국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정말 이 거부감이 없도록 우리 국내에서 예를 들면 노동자가 사망하신다든지 제기되고 있는 여러 건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도 하고 한국에서도 돈을 버는 만큼 한국을 중시한다는 태도 이걸 보여주는 게 해법의 출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풀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이런 이제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앞으로 논의라든지 여러 가지 무역 간의 장벽 문제를 가지고 추가 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열린 자세로 이렇게 논의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